네, 안녕하세요. 2030 코인 차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물린 알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 물린 알트를 활용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트코인에 물리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물린 그 알트코인의 본저가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이걸 우린 존버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진 그 알트코인을 이용해서 숏자리에 진입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숏자리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예측되는 지점에서 내가 물려있는 알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싼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상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재차 전 고점을 가줄 때까지 일단 물린 알트의 경우에는 들고 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상 물린 알트를 그냥 들고 있기만 하기엔 뭐랄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쵸?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미세고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오미세고 차트인 경우 지금 보이시는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대각의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단 말입니다. 과거에 예전에 그쵸? 코로나 사태 이후 한번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과 중간중간 빠졌을 때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을 이어놓은 선입니다. 최근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지만 재차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이 이 구간까지 빠졌다. 내가 만약에 오미세고라는 코인에 물렸다고 해봅시다. 대충 차트가 2020년 이후에 이 구간에서 거진 횡보, 그쵸? 크게 봤을 때 사실상 변동성이 크죠. 2달러랑 고점일 경우 거의 20달러까지 갔으니 5배인데, 어쨌든 물렸다면 이런 구간 정도에 물리셨을 가능성이 크죠. 대략 6달러 혹은 7, 8달러, 그쵸? 8달러에 만약에 물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나는 근데 오미세고라는 코인을 장기 투자로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다. 언제까지? 다음 불장이 올 때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쵸? 팔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 오미세고라는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숏 전략을 이용해서 매도, 매수,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보유량을 늘리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중요하다는 것보다 그만큼 지지와 저항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선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를 하방 돌파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낙폭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50% 정도다. 그쵸? 그럼 우리는 오미세고라는 코인, 이 낙폭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린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사실상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러프하죠.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때 팔고 아래서 다시 사세요 라는 말은, 그쵸? 말은 쉬운데 그럼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야 되냐?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은 다시 얘가 이 위로 1, 2, 3, 4일 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실패를 했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방을 하고 오미세고를 모두 청산을 했다. 하락을 예측하고 청산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이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야 해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판 금액만큼 같은 금액만큼 매수를 한다면 일단 보유량은 줄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가 보일 때마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로 올라오는 페이크를 주고 재차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주고 일봉상 이렇게 변동성이 없이 이런 도지 모양의 캔들 형태가 2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될 때 대체로 이러한 캔들 형태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특히나 알트코인에 있어서 큰 하락 이전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캔들 형태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5월 7일 정도고 이 당시에 비트코인 차트는 이 부분이죠. 그쵸? 여기서 오미세고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다. 항상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봐야 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캔들 형태와 이 추세 아래에 있다. 요거를 참조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오미세고의 매도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매수는 여기로 잡는 거죠. 그럼 두 번째에는 성공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방 지지세 캔들을 확인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오미세고의 매수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3.7달러 정도의 오미세고를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재차 첫 번째 매수세 캔들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대략 38%, 약 40%만큼 내가 가진 오미세고의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숏자리가 보일 때마다 보통 이런 식의 차트는 보통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숏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전략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마진 거래를 이용해서 롱 혹은 숏 이렇게 보증금을 걸고 배율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방식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못하고 있죠. 그쵸? 뭐 할 여유도 없고 전업이 아닌 이상. 근데 어쨌든 물린 코인을 들고 있기만 하기엔 그쵸? 뭔가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이런 식으로 숏 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면 그쵸? 내가 가진 보유량이 늘어난다. 사실상 이런 자리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도 그쵸? 여기도 사실 전형적인 숏 자리인데 그쵸? 하방하고 재차 상승했을 때 이 상승 추세선에서 재차 한번 저항이 나오는 요 자리가 있죠. 그럼 이 자리에서 보통 우리는 마진 트레이딩, 숏 트레이더 이 자리에서 숏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숏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들고 있던 오미세고를 팔고 하방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굳이 마진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그쵸?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마치 숏 트레이딩을 하는 것처럼 그쵸? 이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의 보유량을 늘리는 전략, 일종의 숏 전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알트가 어떤 알트이든 그쵸? 추세선을 제대로 그어 놓으면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전략은 언제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테조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이어놓고 얘는 좀 명확하게 보이죠? 이곳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잡고 재매수를 하는 전략. 그쵸? 우리가 보통 숏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을 그쵸? 그냥 일반 투자자들 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해서 사 모으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진입 전략을 가져가면은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다. 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식의 낙차를 이용해서 뭐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낙폭을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코인의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다. 어찌됐든 다음 불장이 올 때까지 계속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입장, 계속 매수 일변도 전략을 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가 보일 때, 그쵸? 숏 전략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인의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그쵸? 내가 그냥 100개를 계속 들고 있다기보다 이런 자리가 보일 때마다 진입, 청산을 활용해서 보유량을 늘려가면 최종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익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쵸? 네. 마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 마진은 보증금을 걸고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진 코인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 이탈이 나온 자리에서 보통 숏 트레이더들이 숏을 잡는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해서 자신이 가진 코인의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방식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텔수 같은 경우에도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추세 이탈이 일어나도 재차 가격을 회복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항상 비트코인 차트도 보고 도미넌 차트도 보고 전반적인 추세를 많이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다. 사실상 여기서 가격의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RSI 지표는 저점이 낮췄다. 이건 뭐다?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차트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쵸? RSI 지표가 고점을 높이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 가로 매물대 그쵸? 얘를 하방 돌파했을 때 다시 요런 자리에서 내가 가진 테두스 물량을 청산을 하고 숏을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RSI 지표가 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가격은 올라도 RSI 지표가 그쵸? 전고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의 개념입니다. 항상 RSI, 다이버전스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항상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RSI를 이용한 다이버전스는 거의 차트를 보는 거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심플하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쵸?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숏자리가 보일 때 진입 그래서 청산하고 재매수한 전략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은 본인이 가진 물려있는 코인의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지지받은 구간을 이어놓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내가 만약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장기 투자자다.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잡고 재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본인이 가진 보유량을 코인의 보유량을 늘려갈 수가 있겠죠. 네.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쵸? 이 시장에서 자기가 가진 코인의 개수를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차트의 낙폭, 차트의 변동성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양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차트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을 이해하고 진입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트의 변동성
쇼자리에서 진입하여 자신의 보유량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